네, 그러면 먼저 정필주 PD님부터 오늘 토요일 이 황금 시간대에 극장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그 인사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궂은 날씨에도 극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멀티플렉스는 애꿎게도 1주차 만에 많이들 내려갔는데 아직 화요일까지는. 예, 근데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독립영화 상영관들이 전국에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독립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극장 앞으로도 찾아주시고 뭐 저희 귀신들도 그 앞으로도 OTT에도 이렇게 상영이 될 거고 이 시나리오 보시면은 시나리오 집에 있는 그 황승혜 감독이 그동안 연출했던 다른 영화들도 좀 찾아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 순서예요. 얘기하면 돼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피소드 2에서 모기지의 상담원 역할로 나온 오태린이라고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황승재라는 AI가 지난 100년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소개를 이 공간이거든요. 마지막 에필로그가. 그래서 저기서 GV를 하게 되면 그런 소개를 할까 했는데 썰렁하게 됐네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소개됐는데 사실 이 자리에 배우가 한 명 더 있으세요. 에필로그에 우리 이호준 프로그래머가 짧게 한 5초 정도 이렇게 풀샷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 더숲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더숲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더 감개무량하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관객이 1,300 정도 넘어 있는 어떤 상황인데 영화를 더 많이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영화의 이렇게 배경이 됐던 저 갤러리에서 똑같은 이미지를 틀어놓고 또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또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 한 번씩 또 영화를 더 많이 봐주시고 홍보해 주신다면 너무 좀 감사드릴 것 같다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앞에 여러 굿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정필주 PD님께서 직접 제작을 하신 어떤 그 25년이 지금 1, 4분기가 넘어갔지만 이 어떤 그 탁상 달력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또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드릴 예정이니까 좀 많은 좀 이렇게 질문들 부탁드리고, PD님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어떨까요? 이거 어떤 연유로 좀 만드셔가지고 좀 배포가 되는 건지.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저희 행복한 1년을 약속하는 인시즌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캘린더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트 관련된 그 캘린더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주식회사 인시즌을 찾아보시면은 인테리어 소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 집에 소중한 밥벌이가 되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네. 오늘 받아 가셔가지고 행복한 1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영화 귀신들 검색하시면은 거기에도 질문 남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직접 여쭤보기 좀 부끄러우시거나 그러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지금 찾아서 귀신들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은 방이 열려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희 호준 프로님도 들어와 계시죠? 네. 그 경로가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에 채팅에서 상단에 그 돋보기 모양 있는데 거기에 귀신들 검색하시면 영화 귀신들. 네. 그렇게 검색하시면 안나푸르나 때부터 썼던 카카오톡 그 채팅방인데 또 들어오셔가지고 감독님이 실시간으로 또 답변해 주시니까 혹시 오늘 못 하고 간다 싶으면은 꼭 집에 거기에서. 제가 가면서 지하철에서 답변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오늘 질문이 안 나오면 안 되고요. 그거는 또 그것이고 오늘 현장에서 또 이제 소통하면서 하는 건 더 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D님이 갑자기 이제 인시즌의 어떤 그 홍보처럼 돼버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나눈 건 아니고 필름 인시즌도 저희 제작사로서 이제 계속 되고 있으니 또 다른 어떤 그 귀신들 작품이 같이 협업으로 또 두 분의 협업으로 나올 수 있게 좀 귀신들을 더 많이 좀 응원해주고 한 번 더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귀신들을 얘기하기 전에 혹시 감독님의 전작인 구직자들이라는 작품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있다면 두 분 이렇게
보셨는데 일부러 손이 안 든 분들 하면 저보다 10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 구직자들에서 이미 AI와 인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미 하셨었어요. 그 한 5, 6년 전에 나왔던 어떤 작품인데 그러신다 거기에서도 난무한다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은데 고령화에 대한 얘기, 기후에 대한 얘기, 어떤 정치, 사회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 작품에서 그런 어떤 테마들을 하나씩 따서 귀신들의 에피소드화를 했다라고 이제 해도 좀 무방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어떠실까요, 감독님?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구직자들에 이어서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야기들을 더 에피소드화해서 펼쳐나간 것인데 귀신들로 또 한 번 이제 구직자들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이렇게 펼치게 된 어떤 연유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난무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깊지는 않은데 이렇게 얕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고는 있는 것 같고요. 그 구직자들 때는 이제 갈등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예산상으로 되게 좀 어렵기도 했고 또 조금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일반인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좀 찍고 나서 보니까 극장에서 볼 때 좀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소재들을 좀 응축시켜서 그 적은 수의 캐릭터로 그 갈등들을 좀 강조하는 방식의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간 게 이런 옴니버스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네, 구직자들은 현재 엠포털에서 저렴한 가격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좀 관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딱 관객이 1,002명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말은 1,002명 그 관객 수는 1,002명으로 돼 있지만 훨씬 감독님 추산으로는 많은 분들이 봤던 아, 걸로 왜 이렇게 부끄럽게 숫자에 됩니다. 1,002명이라고. 네. 물론 극장 스코, 그러니까 그 관객 스코어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KBS 독립영화관에서 저희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네네 그때 상영이 2020년 네. 21년 겨울에 그때 상영을 방영이 돼서 정말 꽤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TV에 공중파를 탔으면은 한 얼마로 더 추산을 해도 네, 괜찮아요. 한 10만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네. 왜 웃으세요? 진짜예요. 그렇죠. KBS 독립영화관 이제 파급력 셉니다. KBS 독립영화관. 맞습니다. 늦은 시간에 하기는 하지만 파급력 정말 세고 또 이제 귀신들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흐름을 타서 한 그 정도의 관객이 또 더 볼 수 있는 추사는 1,000명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는 어떤 작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더불어서 정필주 PD님과 이제 황승재 감독님은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계속적인 어떤 협업을 해오고 있으세요. 이제 감독님의 상업 데뷔작이었던 구세주 2 이후부터 계속 이제 협업을 해오고 계신데 두 분의 어떤 그 작업 방식의 하나의 타이틀을 달라면 저인력의 저자본 그러나 최고의 효율을 뽑는 어떤 그 파트너로서의 어떤 협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귀신들을 보면 에피소드당 딱 하나의 장소에서 펼쳐지는 마치 연극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참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저자본으로 AI 혹은 이제 SF에 대한 어떤 내용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일 텐데 좀 PD님 좀 어떠실까요? 장소 섭외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독님보다는 PD님께서 좀 가장 많이 힘을 쏟았을 거고 마지막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판사였던 어떤 공간에서 이제 그 작업실로 이제 뭐 한다라고 어떤 정경우 배우님이 직접 언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장소 섭외라든가 좀 어떤 귀신들을 좀 준비하시면서 좀 특히 좀 애로를 좀 겪으셨던 것들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장소 섭외만 애로가 아니죠. 모든 상황이 애로 상황인데 아무튼 뭐 보시면 이해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뭐 큰 예산을 가지지 않고 뭐 촬영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를 찾아야 되는 게 뭐 저희들의 주어진 임무였죠. 그래서 이미 시나리오 단계부터 한 공간이라는 설정을 했고 그리고 하루 안에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뭐 감독님이 모든 그런 콘티도 자기 머릿속에 다 이렇게 짜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뭐 찾기 위해서 제일 뭐 어려웠던 거는 그 3화 이효원 씨 나왔던 그런 그 장소 찾는 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상업 영화나 상업 드라마에서도 그런 공간을 찾으려면은 무수히 품을 들이고 또 이게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
의뢰했다가 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실제로 철거 진행 중이어서 그때 우리 촬영 끝나고 한 일주일 뒤에 거기가 철거된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철거 정말 직전에 저희들이 그 원당에 있는 단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이 계시는 건설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런 장소 섭외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황승재 감독님과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영화 작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 관계들을 그냥 곡간 빼먹듯이 빼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완성된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저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촬영과 음악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고퀄이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구직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정도의 어떤 퀄리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썼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상상이 들긴 하지만 두 분의 이제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것들을 쏙쏙 빼먹어서 최고의 어떤 효율로 좀 펼쳐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건설 관련된 거는 엔딩 크레딧에도 나오게 되는데 H건설 특히 감사하다는 좀 얘기를 하면서 H건설은 오태림 양 나온 이화 거기서 두 군데요. 이화에는 H건설, 네, 그 삼화에는 모델하우스가 H건설이에요. 네. 두 건설 회사님들 너무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모델하우스도 되게 힘들게 섭외해서 허가 안 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랑 또 연관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그 사실 기록으로서도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좀 기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만에 그렇게 다 없어졌던 것들 아마 이 영화에서의 어떤 기록으로 앞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일 텐데 그런 것도 참 그 지점은 구직자들 보시면 더 좀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구직자들 두 사람이 이렇게 헤매고 다닌 공간들이 그 세운상가 뭐나 아니면 그 뒤쪽에 있는 청계천 을지로 그런 공간인데 정말로 저희들이 촬영 이후에 거기 다 이렇게 철거하고 새로이 공사가 들어가는 공간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기록물로서의 영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작품 보면 또 엔딩에서 마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곡은 지금 으리으리하게 다 건설이 되어 있었죠. 그때 딱 한창 공사 중일 때의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떤 기록으로서의 어떤 영화가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태림 배우님 데뷔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대 인사를 할 때 관객과에 대한은 많이 해보지 않으셨구나라는 어떤 좀 생각이 들었던 어떤 부분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 보고 감독님께도 오태림 배우님이 어디서 이렇게 발굴을 하셨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감독님이 또 되게 신인 배우를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마이더스의 손이세요. 예컨대 구직자들에서 방금 마이너스인 줄 마이더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왜냐면 구직자들에서 요즘 되게 잘 나가시는 배우죠. 폭삭 소가수다에도 출연하시는 강효석 배우님이나 혹은 이제 썰의 이 보이스피싱에서 나왔던 그 남자 학생 역할을 했던 그 찬희 배우님이 썰이라는 작품에서도 또 이제 발굴이 됐고 아부쟁인 같은 작품에서 또 류희연 배우님을 또 이제 발굴하기도 했는데 좀 과감히 저는 그 귀신들에서는 뭐 이재 배우님도 있겠지만 저는 오태림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좀 죄송합니다. 이게 면전에서 얘기하기 좀 뭐한데 둘을 갑자기 비교를 제가 그냥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아닌지. 네네네. 그렇게 볼 정도로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좀 되게 캐릭터가 약간 그 뭐랄까요? 8년 8수를 손해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서민의 고열을 빠는 어떤 그 좀 사짜기질의 좀 그런 캐릭터의 면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기도 했는데 일단 좀 부동산 관련된 용어들이 난무를 하고 물론 이건 감독님이 창안을 했던 어떤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외우고 이제 많은 대사를 소화하는 게 제가 느꼈을 땐 어떤 부분은 씹은 건 아닌데 살짝 대본과 조금 이렇게 다르게 가도 그냥 그 오케이 컷으로 갔던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좀 어땠을까요? 그런 전문 용어라거나 많은 대사들을 소화하기가 꽤 녹록진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려웠어요. 사실은 모기지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저는 자취를 한 적이 없고 지금 아직도 본가를 살아서 부동산 분들이랑 뭔가 대화를 해보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냥 방을 알아보는 것처럼 가서 그 부동산 분들이랑도 일부러 대화를 해봤던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나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뭐 받침돌 대출이다, 트리플 특례 황금가지론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대사를 그냥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배우님의 그런 어떤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좀 스며들어서 좀 녹여내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그때 통신사 가서 핸드폰 맞아요. 그 판매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말투도 좀 듣고 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실제로 바꿨어요 제가. 제가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가지고. 진짜 호객이라는 게 맞아요. 제가 당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울분을 가지고 극중에서 오이준 배우님을 그렇게 몰아쳤던 걸로 좀 약간 그렇게 좀 이해를 아마 판매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500년 모기지를 100% 판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이준 배우님의 약간 연기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어리버리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에 약간 네 좀, 맞아요. 네, 네, 좀 그런 게 잘 있죠.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안가 밖에서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어떤 방식들이 그때 약간 오태른 배우님의 표정들은 좀 더 노골적으로 약간 그렇게 꿰는 듯한 어떤 표정을 좀 지었거든요. 그래서 극 중에서 어떤 표정이 되게 다양한 느낌은 아니었긴 한데 그때 뭔가 좀 더 뭐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꿰려고 하는 듯한 어떤 제스처의 표정들을 많이 지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혹은 좀 더 편안해 보이기도 했고 거기에서 얘기를 할 때 좀 그때 연기했을 때의 어떤 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좀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연기를 할 때 좀 희극적인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들이 제가 주로 많이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들이었어가지고 제일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거 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편하게 연기를 잘하는 것 그날 같아요. 제가 숨통을 많이 좀 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했을 거예요 아마 태림 씨가 촬영 당일날.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나중에 돼서 이거 보고 느낀 건데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막 달려라 대사 계속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딜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이 오이준 배우님이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뭔가 얘가 이거 뭔가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안 사게 되니까 그냥 약간 리액션은 하되 응 알겠고 나 다른 얘기 할 거야 약간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극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화장실 안에서 그 오유준 배우님이 뭐 그 뭐랄까요? 그 인간은 어떻게 이제 생각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오태린 배우님께서 이제 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웃음이 생각보다 길게 끌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입력된 웃음같이 웃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되게 계산된 어떤 연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특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좀 부분들이 원래 좀 있었어요. 웃음소리를 다른 데서 잘라서 반복하면서 계속 붙여놨었어요 편집본에는. 근데 그게 약간 어색하다 해서 이제 다시 후시를 그 웃음소리를 들려주고 그만큼 후시를 다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터이니 질문이나 감상평 등 생각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시고 네이버에 감상평도 꼭 남겨주세요. 중요합니다. 에피소드별로 이제 나열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작품에서 이렇게 인상적인 어떤 촬영 인서트 컷 중 하나가 저는 세로로 보게 되는 어떤 컷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1, 2, 3 에피소드에만 나오고 오태린 배우님이 그 눈을 깜빡이는 그 이미지로도 너무 재밌게 보았고 인상적으로 보았고 1편에서도 지금은 이제 또 타계하신 어떤 이주실 배우님 1편에 나왔던 그 보이스피싱에 나왔던 이주실 배우님은 또 씁쓸하게도 최근에 타계를 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필의 어떤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오태린 배우님과 그리고 또 이제 노이즈 캔슬링에서는 그 이우원 배우님 에피소드에서는 또 이제 과거로 플래시백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약간 독특하게 느껴지는 어떤 촬영이나 컷들이 감독이 어떤 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응축해서 넣었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오태린 배우님 컷은 또 그대로 오이준 배우님과 이제 매칭이 되는 어떤 부분들도 좀 있는데 좀 그런 어떤 연출에 대해서는 뭐 물론 각각의 기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국면 전환용 컷이었어요. 그렇게 세로로 사용된 컷들은.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은 다들 이 세로 프레임에 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극장에선 좀 놀랄 수 있는데 다른 용도로 영화를 보시는 다른 플랫폼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시는 분들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그 감독님의 전작인 안나푸르나 같은 작품을 보셔도 새로 컷을 또 보실 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은 사실 구직자들을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약간 뻔뻔하게 이 영화가 이제 뭔가 SF나 어떤 그런 요소들 혹은 이제 뭐 CG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은 채 이 영화는 SF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 더불어서 귀신들은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제 표방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구직자들에서 굳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면 어떤 오브제 같은 것들이 기물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작품에서 보면은 그 전동 체어 같은 것들 윙 하면서 이제 움직이거나 그리고 또 오태린 배우님께서 사용하는 또 그 리모컨 같은 거는 뭐 화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소리만 띠리링 하고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구직자들보다 더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였다 굳이 말하자면 그거는 우리 PD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재밌을 네, 것 네. 같아요. 뭐 심혈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보통 SF라고 하면은 실상에서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막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SF고 영화구나라고 늘 생각하시니까. 근데 저희들은 SF입니다라고 말만 하고 그냥 AI 어떤 인터페이스 없이 뭐 새로운 무언가를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버리는데 이미 다 많이들 봐왔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충돌로 더 새롭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내지는 좀 오만한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생각 그리고 저희만의 독특함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아이템들은 분명히 뭐 미래 사회에 뭐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특히 이주실 배우님이 타고 다녔던 휠체어는 인간이 더 기계에 의존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대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쓰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런 노인분들이 집에서 뭐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냥 흔히 보이는 그것도 준비를 했었다가 그래도 애써 좀 그거는 대전 가서 막 빌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업체에다 문의해서 가져왔는데 참 효과적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도 그게 뭐 자동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 핸드폰으로도 조작이 되는 그런 휠체어더라고요. 저는 그 휠체어를 길에서 봤어요. 그 이후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름 최신식이었거든요. 그 전동 휠체어가 일부러 저희가 뭔가를 제작을 했다라고 다른 지부에서는 제작한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신 분도 있었어요. 몇 해 전부터 약간 기계인간이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컨대 저희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것도 저는 뭐 일종의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바깥에 이제 그냥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쭉 가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미래의 것들도 지금 벌써 구현이 전동 되는 킥보드. 그렇죠. 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좀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구직자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녹여내셨다, 좀 적극적으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모기지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구직자들에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캐릭터 중 한 명이 인류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부동산 시장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대사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엔딩에 나오게 되는 그 오유준 배우님이 아파트 모형 사이에 얼굴이 낀 채 있는 어떤 그 숏은 너무 상징적으로 뭔가 이 인물이 처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좀 있는데 좀 어떠실까요? 감독님께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물어볼 수는 없는데 좀 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얘기들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길래 이거를 또 똑 따와서 좀 영화화하셨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도 모기지 다들 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이자 내고 계시죠? 아닌가요? 우리 흰 친구들은 또 엄마 아빠가 또 내고 계실 테니까. 근데 이제 현실에 당장의 무엇을 위해서 내 미래의 빚을 좀 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에피소드로 좀 녹여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모기지 가격이 아무리 싸다 해도 뭐 전세 대출이 아닌 그 주택 구입 마련으로 한 대출은 액수가 꽤 나오거든요. 몇십억 정도 되는 건데 또 어린 분, 그러니까 만 35세 미만은 40년까지 되나? 그 정책이 조금씩 바뀌긴 한데 솔직히 뭐 그 돈을 죽을 때까지도 못 갚을 돈을 그러니까 매달 이제 월 수입에서 쪼개서 그 이자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에피소드별로 얘기하기엔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좀 짧게 이화 위주로. 네? 이화 위주로. 이화 위주로. 그래도 하나씩은 좀 건드려줘야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이스피싱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엔딩 부분에서 그 어떤 청년의 자살에 대한 어떤 죽음이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약간 어떤 내용인지 아사모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뭐랄까 좀 아들을 기다리다가 늙어버린 어떤 어머니의 어떤 모습 그리고 늙지 않았던 어떤 AI의 아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져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궁금했던 건 시작과 끝이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엔딩에는 세로 컷으로 이제 좀 바뀌어져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시작과 끝으로 이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저도 나중에 발견한 건데 에피소드들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각 에피소드가. 근데 1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할머니가 과연 그 노파가 자기 자식의 얼굴을 한 AI가 자기의 돈을 얻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걸 인식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얘기들도 이주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눴고,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계속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반복적인 것들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믿고 싶어서 속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은 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건 인정하기 싫고, 또 그 얼굴 형체로 찾아오는 그 존재만으로도 또 반가운 존재일 수도 있고, 하지만 돈은 뺏기지 않고, 뭐 이런 그 상황들이 아이러니하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설정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각 에피소드들이 넘어갈 때 브릿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캣맘 AI 맘 나왔던 어떤 얘기들에서는 다음에 페어링이 넘어갈 때 이제 고양이를 이제 삽입하기도 하고 뭐 또 혹은 이제 그 유기 아동이라거나 이제 노인의 어떤 죽음들에 대한 어떤 뉴스 같은 것들도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전 에피소드를 분명 또 이제 한 번씩 소환하게 되는 어떤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게 마지막에 업데이트 편에서 그 이제 그 위기찬 작가의 그 작품에 대해 얘기할 때 이거 정말 쓰레기인데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루저의 럭드를 누가 들어주냐라고 할 때는 저는 전작인 그 안나푸르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저주를 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생각도 들어서 감독님이 좀 그냥 저 스스로에 대한 제 작품의 아. 자조였어요. 네. 네. 누가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2명밖에 안 본 혹은 뭐 1,000 몇 명이 본 영화들을 만들면서 저 스스로 감독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비아냥이었죠. 저 셀프 디스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업데이트의 어떤 인물들의 위선이라거나 뭔가 그런 가려진 것들 혹은 그 말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말 속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다.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앞으로 사람을 판단해야겠다라고 되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러면 좀 우리 줄이고 둘이 또 수다 하면 한 3시간씩 떠들거든요. 그렇죠. 줄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줄이는 게 최고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태린 배우님께도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영화도 어쨌든 귀신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저는 극 중에서의 이미지 중에 오태린 배우님만큼 귀신들이라는 타이틀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엔딩에서 6바퀴 들어가는 카메라 앞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그 컷이 바뀌어질 때 있는 어떤 모습이 되게 귀신 같다. AI 같다. 정말 그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감독님이 어떤 디렉팅으로 좀 그런 어떤 연기를 펼치셨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때 감독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생긴 컷이었거든요. 근데 딱 정확하게 디렉을 주셨던 게 이건 B급이다.
B급 그런 B급 느낌으로 B급 그런 영화를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혀 안 했는. 약간 좀 B급 영화를 보면은 좀 이렇게 좀 과장되게 연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셔서 이거 좀 기억이 좀 조작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가식적으로 웃어야 돼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리액션 중계. 가식적으로 웃자. 맞아요.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때 왜냐면 제가 B급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B급 영화를 듣자마자 제가 그냥 떠올랐던 건 B급은 아니지만 트루먼 쇼에서 그 PPL 할 때 혹시 아시나요? 그때 약간 일부러 과장되게 카메라 보고 연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연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속 똑같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리고 또 똑같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웃어 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시련은 안 하는 편인데 답답할 때는 가끔 바쁘셨나 봐요. 해주셔가지고 똑같이 웃어봤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에피소드에서 다 이제 캐릭터들마다 AI의 어떤 느낌이 나는 어떤 신들이 있는데 가장 좀 인상적으로 약간 정말 귀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봤던 부분도 그 있고. 부분은 그 남규라는 오이준 씨 캐릭터가 어떤 그 가정을 갖고 싶어하는 판타지를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싶어했는데 잘 전달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럼 마지막에 그 AI가 양복을 만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똑같이 어떤 그렇죠. 이제 만약에 2화가 어떤 시리즈물로 발전이 돼서 60분짜리 이야기가 된다면 거기 대사에 잠깐 나와 있는 그 가짜 가족들, 그러니까 뭐 가짜 부양 가족들, 뭐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뭐 독거노인이나 혹은 그런 인간들을 부양하는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장 가장의 이야기들로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보여진 2화는 플롤로그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2화는. 또 확장한다면 그 아파트에 뭐죠? 그 반려 가전처럼 반려 AI. 반려 AI가 뭐 포함돼서 그냥 될 수도 있다는 패키지로 그러니까 생각도 그 있었고. 네 맞아요. 오태림 양이 맡은 그런 상담원 AI는 똑같은 이미지의 다른 AI로 그 아파트 패키지 옵션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 아내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딸 역할일 수도 있고 뭐 가정부 역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세히 보면 세계관은 되게 넓어요. 보여드린 거는 뭐 얕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영화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묻는 건 별로 적절하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게 저는 사실 가장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약간 더 펼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다방면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에 이제 그 이효원 배우가 이제 아이를 버렸던 걸로 짐작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아마 전자발찌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는지는 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거를 떼낸 다음에 아이를 같이 뭔가 다시 이제 플래시백을 보여준 후 아이를 다시 뭔가 케어할 줄 알았으나 매정하게 이제 버려지는 그런 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뭐 캣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이 편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좀 어떤 좀 중점을 두고 좀 꾸미셨는지.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동물학대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요원 씨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우리 집에 가자 하면서부터는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캣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AI를 빗대어서 얘기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어떠셨나요? 그 에피소드를 받아들이기에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예, 좀 저는 약간 두 번 봤을 때도 살짝 이게 좀 아마무사하게 좀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다 에피소드의 각 관객분들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페어링을 좀 약간 가슴점이면서 좀 봤던 어떤 좀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오태림 배우님께서도 여기 극중 이재희 배우님의 어떤 역할 같은 걸 해보셔도 너무 참 좋았겠다라는 어떤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감독님의 작가는 오테리움 추천하는데 말이 막 바뀌면 어떡해요? 아유 아닙니다. 그거는 다 각각 이제 좋다는 뜻인 거죠. 그만큼 이제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걸 써가지고 얘기를 해주셨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쓸데없는 얘기. 저희가 워낙 가까운 사이여서 좀 사담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어링도 그렇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아까 난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사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 작품을 볼 때 너무 좋은 거는 그게 약간 그냥 툭 던져지는 어떤 대사들 속에서도 우리네 어떤 삶과 관계에 대한 어떤 그 핵심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우수수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페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불안했지만 많은 가능성을 지녔던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말에 막 빠져들기도 하고 또 선을 잘 지켰지만 그래서 관계가 유지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인으로 갈 수 없던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도 이제 담아내고 하는 것들은 되게 감독님이 뭐 어떤 면에서 장르 영화를 표방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일종의 예술 영화의 어떤 결들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떠실까요, 감독님? 이런 어떤 대사들을 쓸 때에 좀 더 어떤 주안점을 두고 어쨌든 관객에게 좀 더 울림을 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여지로 나아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너무 잘 담아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4화 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썼다라기보다는 과거에 그 알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둘이 나눴었던 대화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실제 대사들을 거의 적은 거라서 조금 더 실감이 나긴 한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대사들은 실제로 대화 나눈 것들을 기억해서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실감 나고. 그렇죠. 백수장 배우님과 이재 배우님이 너무 그런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맛깔나게 혹은 진짜 겪었던 것처럼 하셔가지고 참 인상적이었고 업데이트도 마지막 에피소드 정경호 배우님이 했던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였던 게 너무 이렇게 저희가 살면서 지침처럼 삼아도 될 만한 좋은 대사들이 많잖아요. 뭐 지속적으로 긍정의 견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이타적인 삶을 산 거에 대한 어떤 후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도 참 되게 많이 인상적으로 좀 봤던 것인데 한편에 좀 철학서나 혹은 좀 인문학서를 좀 읽은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게 지금 너무 문어체에서 그 네이버 이렇게 블로그 후기 보면은 그러니까 대사가 너무 막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는 게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쓰지 않은 대사들이 영화에 나오니까. 예.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홍상수 감독님의 그 문어체 아니, 이런 그 것들을 수준이 되면은 뭐든 써도 돼요. 근데 제가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예. 취향에 맞진 않을 수 있지만 분명 저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울림으로 혹은 이제 지침으로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님의 전작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꼭 저희 안나 시청해주시면. 푸르나 보면 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좀 찾아서 좀 봐주시기를. 2,000명이 될 때까지 홍보를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에피소드를 하나씩 좀 넘어가긴 했는데, 질문을 예, 이제 관객분들께 네.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 육성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감사합니다.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건조하면서도 씁쓸한 느낌으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실 주인공들은 A랑 귀신들이고 인간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5편 에피소드 중에서 그나마 인간으로 주연했었던 게 첫 번째랑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엄마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엄마들이긴 한데 그 모성이 진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특히 에피소드 이 감독님이 배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엄마를 인간을 유일하게 그 주연인 그 엄마를 둘을 배치한 건지 아니면 여러 에피소드를 뽑다가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의도가 있으신 건지 그거 정말 집중해서 잘 보신 것 같아요. 그거 알아차리기 되게 어려운 지점인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모성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다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지금은 현재는 모성이 상실된 그런 어머니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무의식의 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은. 이주실 배우님은 분명 아들을 그렇게 깊이 기다려오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뭐랄까 이게 욕설처럼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일반 좀 엄마와는 좀 다른 어떤 결들은
일반 어머니들 욕설 하시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엄마 생전에 욕설 했었던 딱 그 욕설인데 쌍놈 새끼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계속 뭔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뭐가 필요하면 뭐 돈 달라고 그러면은 뭘 제시하고 뭐 그랬었던 엄마의 느낌들 혹은 우리 할머니의 느낌들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실제로 저희 형제들이 영화를 보고서는 좀 웃었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진지하게 보는데 저거 우리 엄마가 했었던 말인데 뭐 우리 할머니가 했었던 말인데 하면서 다 좀 실소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또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앞에 관객분인데 조금만 크게 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영화 잘 봤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혹시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영감을 얻으신 뭐 작품이나 영화 뭐 그게 있으신지, 그리고 또 네. 에피소드 네네. 뭐 좀 힘드셨던 부분이나 에피소드, 그리고 배우님하고 PD님하고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에피소드나 장면이나 대사,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영감을 받은 것들이 좀 있다면? 뭐 대다수의 많이들 보시는 AI 관련된 영화 또 SF 영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좀 보면 각각 짧은 이야기인데 반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호시 시니치의 초단편 SF 소설들을 좀 재밌게 봐요. 분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보시면은 한 전집 정도 수준에 근데 다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이야기 안에 뒷부분에 이렇게 반전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들을 구조들을 좀 차용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었던 에피소드를 딱 집어서 감독으로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적으로 제가 이따가 나갈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피디님? 네, 피디님. 저는 뭐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5번째 에피소드를 제일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완성된 이후로 그 극장에서 이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4화가 좀 많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었고, 근데 금방 저희들이 이제 단편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었는데 충분히 이후에 뭐 저희들이 또 다른 나아간 작품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단편으로 짤막하게 톡 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진중하게 길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업으로 좀 확장을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림양도 가장 재밌게 본 에피소드. 저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1번이었는데 완성된 걸 보니까 저도 4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막간 질문으로 배우님께서 제가 아까 뭐 그 페어링에 대한 어떤 얘기도 했는데 배우님께서 좀 더 탐나는 어떤 이 역할을 해봐도 재밌었겠다라고, 예컨대 업데이트에서의 어떤 1인 2역의 어떤 것들은 배우로서는 되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이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좀 어땠을까, 뭐 성을 뭐 관계없이 좀 어떤 성별에 관계없이. 네. 저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부터 그리고 오늘 보고 나서까지 전 범수 역할이 제일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그 학생. 네. 이게 약간 위험한 지점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여성 캐릭터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성인 AI가 나오면 또 왜곡돼서 바라보는 지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중간에 계신 분. 이게 저는 질문할 게 되게 많은데 네. 질문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자님이 약간은 좀 우리한테 기회를 더 많이 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질문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한 가지씩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영화를 보러 왔는데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이제 뭐 영화하고 연극하고 이제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 차이는 영화는 영상이라는 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음악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갔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그 영화가 그래도 좀 더 이제 연극보다는 좀 더 가미된 요소가 이제 좀 많이 있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왜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은 대사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연극의 특징이 거의 다른 거 말고 그 이 대사로 많이 모든 걸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대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내용도 좋고 언어의 마술사처럼 너무 기가 막힌 어떤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집중을 못하고 딱 놓쳐버리면 그 흐름을 이제 놓쳐서 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거 뭐였지? 계속 이제 영화는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영화는 이제 대신 연극은 더 집중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말로만 계속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을 해요. 영화는 뭐 화면도 보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이렇게 감상하면서 보기 때문에 예. 조금은 이제 그 대사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뭔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훨씬 그 표현이 조금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인지하고 같이 공감하고 좀 생각하면서 뭔가 이걸 감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인데 제 질문은 그래서 영화의 연극의 어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좀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네, 공감 충분히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그 신의21 박평식 평론가님은 평점을 신하락 까먹는 소리들이라고 적으셨어요. 제 영화가 아무래도 초저예산, 그러니까 생각하신 영화의 예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만의 어떤 변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가 줄어들면은 다른 데 시선이 가잖아요. 이 영화에서 배경이나 아니면 저 설정이나 뭐 호준 프로님처럼 이제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소품까지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시선이 뺏기는 게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비용을 많이 못 들여서 미술 같은 걸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대사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저만의 어떤 제작 방식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질문해도 되죠? 네네네. 예. 저도 이제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이제 그 궁금한 게 좀 많고 저 이제 되게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산이나 어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제작의 어떤 퀄리티나 감독이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제한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화면을 보면은 되게 정지 화면 같았어요. 네. 예. 그리고 어떤 그 영화는 보통의 영화들을 이제 보면 많은 이제 어떤 그 배경 화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다양한 걸 즐기게 하는지. 근데 오늘은 이제 딱 몇 컷 안에 이제 딱 영화인데 진짜 그 사진 몇 개 딱 네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과 AI라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저렇게 하려면 오히려 그냥 어떤 그 특별한 어떤 하나의 스튜디오를 빌려서 거기에서 영상으로 어떤 그 약간은 그 SF적인 어떤 이런 그 영상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뭐 세트나 이런 걸 간단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스튜디오 안에서 그 에피소드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뭔가 배경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정말 죄송스러운 말인데 그게 돈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돈이 말은 더 되네. 드나요, 그게? 그럼요. 아, 그래요? 그 카메라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 이건 PD님 설명해 주신 게 더 감독에서 좀 창피한 지점이긴 한데 뭐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출돼서 뭐 노구빌 같은 뭐 영화 보면은 정말 연극 세트를 만들어 놓고 영화를 찍기도 하고 뭐 이제 개봉할 바다호랑이 또 뭐 그런 형태로 수중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뭐 공간을 마련하는 게 실제로 돈이 들죠. 다 그런 것들이 비용이니까. 근데 이런 오픈된 공간을 섭외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지하지 않고 움직이기 위한 그 거기에 부과되는 장비와 인력들이 계속 붙어 나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한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여타 영화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했다면은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SF라는 장르라면 뭐가 비주얼적으로 압도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들이 한국 관객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대전에서 얘기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저는 과거에 벌어진 일처럼 찍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설정에서 카메라 픽스된 것들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 이 영화에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연출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예, 볼게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이제 음악적인 요소가 이제 되게 이렇게 관심이 있게 들었는데 일단은 이 얘기는 제가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영화의 어떤 그 배경과 그다음에 이 스토리 하고 그 음악이 잘 녹아 들어갔느냐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예. 이게 직업병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감안하고 이제 들으시고 뭐냐면 조금 영화적인 어떤 영화 음악이 조금은 스케일이 좀 커요. 네, 맞아요. 사이즈가 커요. 맞습니다. 이 장면이나 지금 대사 내용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는 맞아요. 약간 이렇게 그 동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느껴지는 면들이 있어요. 좀 더 음악이 소박하게 좀 갔으면은 훨씬 맞아요. 더 이렇게 그 안에 녹아들었을 것 같은 말씀하신 아쉬움이- 거는 충분히 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난을 못 숨겨서 그런지 가난을 숨겨보고자 음악이라도 좀 스케일 있게 하자라는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음악 감독님이 계셨으면은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더 줄이고 싶어 하셨고 만들었던 음악들이 있었는데 더 좀 감독님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음악 감독님은 뭐 지금 저희 영화 프로듀서로 같이 올라가신 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음악이 안 들렸으면 하는, 그러니까 음악 감독님은 되게 자기 음악을 쓰면서도 음악이 안 들리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를 바랬는데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들리는 예, 음악들을 예, 좋아해요. 부족한 영화 부분을 안에서. 예, 네. 좀 메꿔줄 수 있게끔 하는 좀 욕심. 그건 제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영화 속에서 음악이 좀 들렸으면 좋겠거든요. 예. 근데 또 음악 하시니까도 아시겠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은 영화 보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은 인지 못하는 음악까지도 다 잡아내기 때문에 더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음악 감독님이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야 음악만 들려. 그러는데 그 일반 대중들한테 보면 무슨 음악이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또 저기 네네. 영화에서 그 음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저는 정서적으로 좀 땡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거든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 부분에 엄청 관심이 많아 실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는 같은 장면에 음악이 공포스러운 음악이 들어가는 거하고, 예. 그 다음에 약간 그 코믹스러운 어떤 분위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하고 그 같은 장면을 느끼는 어떤 그 관객들의 심리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 예. 정서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실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점을 연구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여기선 굉장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다른 분들 질문 받아야 되니까 저기 지금 지금 해주신. 저는 이렇게 어렵고 깊은 그냥 질문은 얘기하시면 아니고요. 이제 휴머노이드를 인간하고 구분이 안 되게끔 상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고 특히 뭐 화장실을 가거나 먹거나
이런 걸 굳이 휴머노이드에 탑재를 하는 게 좀 불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굳이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먹고 있구나. 근데 실제로 먹는 장면이나 싸는 장면은 없거든요. 아니 그, 그러니까 예. AI가 왜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을 들여다 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공간이 워낙 좁아서 그냥 네네네. 구경하는 네네. 그리고 앞에 이제 보이스피싱 AI는 실제로 밥을 먹는 행위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테 이렇게 어린이한테 아. 추상화하면서 먹이고 그러니까 굳이 네. 인간처럼 네. 더 느끼게끔 하고 싶어서 그런 네, 음식을 그건 맞아요. 하는 그러니까 그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을 안드로이드나 휴머노이드 뭐 지금 표현이 약간 중첩돼 있긴 한데 더 인간스러운 무언가를 만들지 않을까. 인간보다 더 인간스러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스러운 무언가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보면 오히려 AI들보다 그 AI 역할을 한 인물들이 더 인간답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 이름을 쓰고 있고요. AI들이. 그리고 인간 캐릭터들은 명칭이 없고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건 의도해 놓은 겁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관객분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좀 비슷한 건데 원래 약간 사람이랑 AI랑 구별할 때는 약간 감정을 느끼는가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다른 AI 역할은 뭔가 되게 무뚝뚝하고 사람보다 이질감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 페어링에서 AI 하신 분만 AI인 걸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왜 그분만 조금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되게 재밌는데 실은 그게 NG 컷이에요. 원래 시나리오상에는 눈물 흘리는 장면이 없는데 그 친구가 현장에서 눈물이 나와버린 거죠. 그 상황에 빠져서. 근데 그래서 NG하고 다음 테이크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PD님이랑 우리 음악 감독님 PD님이시거든요. 둘이 와서 야, 저게 맞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까지 학습할 수 있는 AI라면 더 공포스럽지 않을까. 근데 결국 그걸 붙여놓으니까 더 반응이 더 좋았어요. 네.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기억과 감정을 탑재한 AI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그 AI 챗과 AI 챗 3명과 인간과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학습된 AI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더 공감해주고.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그분들이 아니지. 그 AI는 학습된 모방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인간이 느끼기에는 인간보다 더 인간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AI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수들이. 물론 인간을 선택한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인간 캐릭터로 나오신 분들이 그 나는 솔로 출연자였었던 분들인데 나름 플러팅의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AI 챗에 자기의 저거를 뺏기니까 되게 실망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계나 AI는 감정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막연하게 인간과 AI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 깨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직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님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감정을 흉내내거나 그렇기 때문에 AI고 기계라기보다는 결국에 인간 다음은 그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개별자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고 AI가 아니라 결국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무언가가 되는 것이 더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역시도 아까 그 AI가 그 감정을 불러 일으켜 줬잖아요. 그 옆에 그에게 감정을 불러 일으켜 줬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들 영화에서 인간과 인간 아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어떤 존재들을 배치했다기보다는 그 관계들, 그런 관계들을 지켜보고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하는 의미들을 좀 전달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쵸. 뭐 설정만 SF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영화이거든요. AI를 비유를 해서 좋습니다. 저 딱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할 건데 그러면 받으시죠. 근데 이게 시간이 네네 일단 그럼 빠르게 아, 네, 질문만 해서 상용 받겠습니다. 시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태림 배우님 네. 질문드리고 싶은데 대기작이니까 아무래도 작품 임하면서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혹은 이 상담원을 하면서 좀 새삼스럽게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AI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들었을 때는 그냥 그 로봇 같은 연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단편적으로는 들었었는데 감독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너는 고도로 발달된 AI다. 이미 그 AI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거치면서 여러 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이미 너무 발달된 AI이기 때문에 뭔가 굳이 AI 연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AI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연기를 바라시기도 했고 특히나 상담원이라는 캐릭터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담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영혼 없는 그런 느낌의 연기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느낀 건 저희는 이걸 살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 이걸 팔아야 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팔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서 벌써 질문 남겨주신 분들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오늘 못하신 분들 있다면 여기에서 해주시면 바로 감독님께서 또 답변해 드릴 네네 거예요. 제가 오늘 중으로 다 답변 남길 테니까요. 뭐 여러 질문들 다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승재 감독님과 정필주 PD님은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독립영화씬에서 협업을 해오고 계신데 아마 귀신들이 잠정적으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슬퍼요. 네 그거에 대해 또 관객분들이 더 봐주신다면 아마 이거는 철회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객분들한테 좀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말씀과 오태림 배우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작품이고 여러모로 뭐 이렇게 힘드셨던 부분도 좀 있겠지만 좀 어떤 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또 뭐 그런 것들 같이 좀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일단 정필주 PD님과 네, 감독님 순서대로 얘기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네네. 예. 또한 그 황 감독을 만나서 한 20여 년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살 때 만나서 네. 그래가지고 그거의 일단락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뭐 시나리오집도 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떠날 준비를 요 작품 하면서 좀 했던 것 같고요. 뭐 큰 박수를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서로에게 좀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일단 일단락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떠한 또 다른 내지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또 생각을 해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단한 작업은 잠시 좀 내려놓고 아무튼 그 귀신들이란 영화가 또 시나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한번 더 딱 응축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으니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황 감독 나름대로의 창작 활동을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지켜보시고 오태림 배우님도 이 첫 번째 시작으로 또 다른 작품에서 만나 뵐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장편 영화 자체가 처음이기도 했고 지금까지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학년이긴 하지만 이제 좀 현장을 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감독님께서도 일단 뭐라도 해라라고 조언을 많이 주셨어서 일단은 그냥 부딪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아까 질문에 좀 첨언하자면요. 교수님 추천이었어요.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신데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들을 저한테 또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정 PD님 말씀처럼 요걸로 일단 저희 독립 영화 형태 포맷의 이야기들은 요선에서 더 하게 되면 다들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요새 뭐 굳이 영화 형식이 아니어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들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조금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저의 뭐 창작은 멈추지는 않을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더숲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들 상영관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저희 극장 포함해서 독립예술영화관들에서 계속 상영 이어가고 있으니까 좀 많은 홍보와 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서서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귀신들 파이팅이고요. 네, 오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